뉴욕 일원에서는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아이디카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아이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억 2,1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이 터졌습니다. 5월의 미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 향후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 뉴욕 일원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제트기류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은 습도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9도, 낮은 습도에 잔잔한 바람까지 불어 최상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최근 며칠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제트기류와 고기압이 뉴욕 일원까지 남하하면서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강풍을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 상공에 머물던 제트기류가 물러나고 남부 지역을 강타한 무더위가 북상하면서 뉴욕 일원에 폭염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90도, 수요일 최고 기온은 94도가 예보돼 있으며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강한 햇볕과 함께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90도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는데요.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하며 이민 대기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취업 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 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다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유지되며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취업이민 순위에서는 소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개월 진전했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은 발급 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에서 각각 3개월, 3주가량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후퇴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의 경우 영주권자 직계가족 2A 순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순위에서 진전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 2A 순위 가운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개월 진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아이디카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아이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 등 아이디를 모바일에 담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 차량국은 모바일 아이디를 위한 앱 모바일 아이디를 공개하고 주정부에서 발급받은 실물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앱을 통해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바일 아이디는 JFK, 라과디아 공항을 포함한 전국 30여 개 공항의 TSA 보안 검색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TSA 보안 검색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미리 확인이 당부됩니다. 모바일 아이디 등록 과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모바일 아이디 앱을 다운로드한 후 사용할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앱을 통해 실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고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신분증 정보와 비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모바일 아이디를 실물 아이디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모바일 아이디는 신원 보호를 위해 하나의 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 기술이 뉴요커들에게 편리함과 추가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물 아이디를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방법은 주 차량국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저지주에서 2억 2,1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이 터졌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남부 뉴저지의 한 스쿨버스 운전사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는 남부 뉴저지 린덴월드에 있는 프릿 푸드마트에서 판매된 복권이 무려 2억 2,100만 달러 상금의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번 당첨 번호는 3, 10, 33, 58, 59와 파워볼 번호 9였습니다. 1등 당첨자는 일시불로 상금을 수령할 경우 연방 및 주 세금을 제외하고 약 7,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행운의 당첨자는 복권이 판매된 프릿 푸드마트의 단골인 스쿨버스 운전사로 밝혀졌고 이번 당첨 당시 그는 60달러어치의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릿 푸드마트도 1등 복권 판매로 3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올해에만 이번을 포함해 두 번째 큰 복권 당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1억 3천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잭팟도 터지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복권에서 두 번이나 당첨됐습니다. 5월의 미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가 반등 우려가 줄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해 4월의 3.4% 상승률보다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예측치를 소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3.6%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둔화 추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금융시장도 반응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오전 9시 기준 4.3%로 0.1%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 선물은 0.8%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률 둔화와 가능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부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3분의 1 가까이 토막난 헐값에 팔리게 되는 등 빌딩 가치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맨하튼 중심 지역인 44번가의 10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숏세일 매물로 나와 5천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거래가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릴레이티드 펀드 매니지먼트가 1억 5,300만 달러에 매입했던 것으로 불과 6년 만에 가치가 70% 가까이 하락하면서 5천만 달러에 매각된 겁니다. 이번 매각은 현 소유주인 릴레이티드 펀드 매니지먼트가 대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인 캐네디언 임페리얼 상업은행에 동의하에 새로운 구매자에게 넘기는 숏세일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 채권자가 대출 잔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은 매각 가격의 2배를 넘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공실이 많은 부동산 관리를 떠안기보다는 채무자와 협의해 새 구매자를 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숏세일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재택근무의 확산과 고금리 환경으로 오피스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과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레이팅스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담보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대출의 연체율은 6.4%에 달해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마트 등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미국에서 틈새 시장을 넘어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982년 뉴욕시에서 작은 슈퍼마켓으로 시작한 H마트는 현재 미국 내에서 9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시카고의 인도 식료품점 파텔 브라더스와 캘리포니아의 중국 식료품점 99 렌치마켓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에 이민자들을 위해 고향 음식과 식재료를 판매하며 이민자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매장과 모바일 주문 앱을 갖춘 세련된 유통체인으로 변모했습니다. H마트는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를 3,700만 달러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위는 기업 가치가 41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미국 내 아시아 인구의 증가와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맛을 탐구하려는 경향 덕분입니다. 특히 H마트와 같은 아시아계 유통체인은 월마트 등의 주류 유통체인에서도 아시아 식품의 입지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슈퍼마켓에서 아시아 식품의 매출은 최근 1년간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 식료품점의 이러한 성공은 아시아 식품을 미국 주류 시장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실시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 우울 증상이 노년층의 기억력 저하를 초래하고 또 이런 기억력 저하가 다시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뉴욕 로체스터대 연구팀은 오늘 의학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영국 노년층 8,200여 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우울 증상과 기억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영국 전역의 50세 이상 8,286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2년마다 우울증과 기억력 등 다양한 조사를 한 영국 노화 종단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우울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났고 기억력이 낮은 사람은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과 관련된 세로토닌 및 도파민 수치 저하 등 신경화학적 불균형과 기억 담당 뇌 영역의 구조적 변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뇌기능 장애 등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기억 형성과 검색의 중요한 뇌 구조인 해마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우울증과 관련된 만성 스트레스가 뇌 뉴런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구팀은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의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10일 발표한 고교 졸업자격 요건 변경 권고안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인 리전트 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학업과 커뮤니티 봉사, 공연 또는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서 그 숙련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리전트 시험은 졸업 자격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뉴욕주 고교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과 추가 한 과목 등 5개 과목 리전트 시험에서 모두 65점 이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0일 뉴욕시 스테튼 아일랜드와 뉴저지를 잇는 괴탈스 브릿지에 통행료, 고의 미납 차량 등을 단속하기 위한 고성능 번호판 판독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은 2026년까지 $1,000만 투입해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및 베이온 브릿지 등 스테튼 아일랜드와 뉴저지를 잇는 또 다른 다리에도 이 최신형 판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만청은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에 고성능 번호판 판독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사업체와 주거지 등에서 절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생체 인식 기술이 인종차별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사업체와 주거지 등에서의 생체 인식 기술 사용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주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을 식별하거나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와 세입자의 손님을 식별하기 위해 점포나 사무실, 아파트 입구 등에 각종 생체 인식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아미티빌에 위치한 사우스쇼어 닛산과 페초구에 위치한 루트 112 닛산 등은
리스 바이아웃 과정에서 정크 수수료 부과 및 차량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불할 배상금과 벌금 모두 35만 3,781달러를 납부하는데 주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주 검찰에 따르면 해당 딜러들은 소비자와 리스 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금액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건이 포함된 리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리스 기간 종료 후 대리점 수수료 또는 관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KBN 뉴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오동현 님께서 KBN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